어디 요즘도 괜찮아요? 증상이 많이? 요즘은 거의 안 아파서. 거의 안 아파서. 네, 저린 것도 없고 예. 걷는 것도 편하고. 근데 이게 오래된 거죠? 뭐 초등학교부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이제 흔히 어린애들이 이제 야구하잖아요. 예. 제가 공을 좀 많이 던졌나 봐요. 아, 근데 그때는 약간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던졌는데 그때는 약간 좀 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무겁다. 무겁다. 나로 느꼈는데 중학교를 중국에서 살다가 한 2년 때. 중국으로 갔어요? 네. 오. 그래서 한 2년 살다가 가방이 무거웠던 걸로 기억해요. 아, 중국에서 학교 네. 다닐 때? 교재가 많아서. 요 백으로 짊어진 거 아니에요? 네, 백으로 짊어졌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자세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되고 기타는 자꾸 치는데 자꾸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팔이 점점 저리기 시작하면서 오른쪽만. 네, 어. 엄마한테 밤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밤마다 여기를 좀 칼로 쑤시고 싶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께 찾아가서 수술 받기까지 한 15년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15년. 네, 15년 정도 아팠는데. 그러면 그게 낮에 이렇게 활동할 때 더 아팠던 거예요? 잘 때 아팠던 거예요? 밤에 특히 더 아팠어요. 밤에.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심해지면서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정신과 질환이 있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드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사실 고등학교 때 MRI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도 맞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소견이 이렇게까지 저릴 정도로 목 디스크가 심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때는 목 디스크를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신경을 누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깨가 문제가 있나 해서 어깨 초음파도 몇 번 찍어봤고요. 그러다가 20살 때 들어서는 이게 점점 그러니까 기타는 계속 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할 때 더 많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참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성인 때는 이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제대로 연주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이 붓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성인 때부터. 성인 때 네. 20살.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성인 때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제가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연주하겠다는 이제 목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 원인을 못 찾으니까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학교를 자퇴하고 20살이 됐을 때 너무 아파서 나 이제 못 살겠다고 정말 힘들다고 한 뒤에 제가 약을 먹고 한번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막 힘들다는 걸 모르고. 20살 때면 지금부터 6년 전이네요? 네, 6년 전이죠. 그때는 인터넷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흔히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운동을 안 했을 때라서 손목이 아프던가 아니면 목이 아플 것이다 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시술을 받았는데도 이게 저린 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대 초반, 23살, 24살 아니면 이제 2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그냥 이 저린 증상은 그리고 이게 코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포기를 했었어요. 운명이다. 네, 이거는 내 인생이 불행한 거지 라는 걸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이제 한 작년 재작년 동안 운동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나와보겠다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또 아프잖아요. 근육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술지나 논문을 찾아봤어요. 대체 왜 아픈 건가 해서. 대사. 네. 그때 찾아보니까 증상을 추리고 봤더니 이걸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 원장님께 찾아온 거죠. 그랬구나. 거의 한 15년을 고통받고 그렇지.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환자들도 이게 이제 그 우울증이 오고 막 어떤 똑같이 그 자살 충동 이런 걸 왜 느끼냐면 아프면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 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원인이 되게 나와서 치료로 가는데 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나는 못 고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가족들은 야 너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다 했는데 네가 정신적으로 뭐가 이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네, 맞아요. 생각도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는 더 우울증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본인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왜 너만 그러냐.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큰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소문난 병원이랑 병원은 다 찾아가서 다 치료받아봤는데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목 여기가 약간 좀 괴사가 돼 있어요. 근육이. 그게 주사 맞았구나. 스테로이드를 사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지. 한 6번, 7번 정도 원래 그 이상 못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6번, 7번 정도 맞아서 막 이 피부가 하얗게 되고 그렇지. 그래도 안 낫고. 그래서 안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도 안 낫고. 계속 저린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네. 그러니까 근전도 검사하면 저리다고는 안 나오는데 굳이 수술해야겠는데 정상으로 나. 굳이 수술해야겠어요 했는데 제가 너무 저리니까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해서 수술 받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땐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 증상을 더 이상 찾아보려는 노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찾았으면 되는데 네. 여기서 뭐 우리 병원 홍보를 우리 병원 들어왔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희귀해요. 네. 이게 2000년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이 전문을 하지만 1년에 몇 케이스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1번 원인이 거북목이에요. 거북목. 이제 컴퓨터 안 쓴 직업이 없잖아요. 네. 근데 물론 거북목이 다 온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원인이 돼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은 뭐 길 갈 때도 전부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기타를 메고 다니잖아요. 저는 전공이 기타니까 기타랑 이제 다른 장비들을 들고 다니다 보면 무리가 갔긴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방 메고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증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증상들은 거의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심각치고 죽음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손 저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기도 울고 편두통도 오고 여러 증상이 나오고 또 반대편 팔도 아플 수도 있고 또 허리하고 양쪽 팔 이게 네 발이 다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인 줄 알고 비염약을 좀 꽤 많이 먹어서 약간 축농증 그 부비동염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약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코가 막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다리 저리였던 것도 사실 다리 저려서 처음부터 허리 MRI 해가지고 와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자주 걸어가면서 자주 걸려 넘어졌으니까. 근데 거의 뭐라고 하지? 오른쪽 이렇게 신체를 오른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을 건데
팔이근 다리근. 네. 예. 그러니까 다 신체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왼쪽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왼쪽이 아픈 분은 심장이 무슨 병이 있는가 또 그런 의심을 해가지고 내과 같은 데 많이 돌아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흉곽출구 증후군 10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전부 증상이 틀려요. 다. 이제 저림은 똑같은 건데 저린 장소가 전부 틀리고 그래서 이게 진단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나와 있는 의료기 MRI나 CT, 근전도 이걸로 90% 이상 못 찾아요. 책에 우리 보면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91% 이상 못 찾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환자는 아픈데. 거의 미친 사람. 그렇지, 네. 그렇죠. 어딘가 아프거나 원인은 정신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부터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의과대학에서 이건 굉장히 드문병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리고 목 디스크로 제일 혼동을 하고 네.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이제 주관절 증후군 네, 이렇게 맞아요. 이런 걸로 막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정신과 약을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아프니까 잠은 안 오고 수면제. 네. 그러니까 수면제는 아닌데 항우울제를 꽤 세게 먹었어요. 항우울증. 네. 조울증이라니까 이게 제가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조울증.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조울증은 진단이 그래요. 저는 안 아플 때는 이게 멀쩡하게 지냈거든요. 저리지 않을 때는 멀쩡하게 지냈는데 한 번에 이게 저리는 순간이 확 오면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조울증 진단을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정신과 이제 의사분들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거는 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막 맨날 막 귀에 뭐 들린다 그러고 막 이명 들린다 그러고 이명, 네. 편두통.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그 조울증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신병원 네, 폐쇄동 제가 폐쇄동에. 네. 조울증은 대체 폐쇄동에 가죠. 네. 그 자사시도 이후에 이게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정신과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었는데 또 조울증 환자치고는 또 너무나 말썽을 그렇지. 안 부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신병원에서 너무 이렇게 잘 지내니까 이렇게까지 아픈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라고 하면서 또 이게 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저리니까 잠은 안 오고 밤마다 막 너무 힘들고 귀에서는 일명이 자꾸 들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약을 좀 더 세게 이렇게. 그러면 점점 정신이 또 저기 하죠. 네. 그러니까 약 기운으로 자게 되니까. 진짜 비몽사몽이네. 네. 그래서 저는 20대 초중반이 약 기운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지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약을 한 6개, 7개씩을 먹었으니까 6알, 7알을 이렇게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끊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그 약 기운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연주 못 했을 것 같은데 약 기운이면 거의 네 진짜로 이 뭐라 그러지 필사적으로 연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을 막 못하고 막 생활도 못하는데 이거를 살아보겠다고 막 운동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점점 아파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이 있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혹시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남동생이 또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형 혹시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오. 왜냐면 남동생이랑 캐치볼을 하는데 제가 공을 못 던지더라고요. 오른손으로 공을 못 던지니까
남동생이 야구 선수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공을 이렇게 못 던질 수가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km 이상을 못 던지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자세를 교정을 해줬는데도 안 되니까 혹시 그 투수들 중에 형 그렇지.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맞아요. 수술 받은 경우가 좀 많아 있어. 이러더라고요. 있어. 혹시 그건 알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때문에 이제 찾아보게 된 그랬구나. 거죠. 아 이게 흉곽출구 이게 투수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이러면서 학술지를 보다가 아 이게 내가 이 증상이구나. 그랬구나. 투수들이 이게 오른손 많이 네. 쓰니까 흉곽 투수들도 밑에부터 나타나는 환자들이 투수들이 많아요. 밑에 이 손목에서 나타나고 여기 팔꿈치에서 팔꿈치.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만 수술했는데도 계속 안 좋아지면 이제 원인이 우개가 있는 거예요. 흉곽 출구에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눌리는데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셨겠어요. 마음고생 심하셨죠. 그렇겠지. 이제 금전적인 것도 많이 쓰시고 그렇지. 그렇죠. 정신병원 입원한다고 돈 쓰시고 MRI 찍는다고 돈 많이 쓰시고 그렇지. 손목터널 증후군 이제 시술 받는다고 그것도 돈 쓰시고 그러니까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 가족들의 심적인 그렇지. 그런 상처가 되게 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젊은데 자기 일을 못 찾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해도 우리도 거의 정상 나오면서 이제 증상으로 진단을 붙여서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수술하고 지금 3월 10일 날 했으니까. 네. 그날 내가 수술하기 전에는 눈이 항상 충혈돼 있었어요. 눈이. 아, 네. 예. 근데 지금은 참 맑아졌어요. 이게 잠을 깊게 못 잤어요. 그 잠을 못 자니까 잠도 약으로 자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약을 끊었는데 약을 끊은 지 조금 꽤 오래됐어요. 한 2, 3년 됐는데 수술 전에도 약은 끊었어요. 수면제는. 네, 수면제를 아예 안 먹고 운동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이제 정신과 선생님께 저 이제 약 안 먹고 운동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운동을 그때? 저 웨이트하고 격투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에타이 같은 그런 그래요? 운동을 했는데 근데 그때 힘이 나와요? 힘이 안 나오는데 저도 그때도 운동을 할 때도 정말로 없는 힘으로 필사적으로 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거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고 정말로 온 집중을 다해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피곤하니까 자더라고요. 피곤해서. 네. 그러니까 몸이 정말로 이제 근육이 에너지가 다 빠지고 다 빠지니까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사라지고 그냥 그때는 조금 자는데 깊게는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잠을 자면 한 4시간, 5시간 많이 자야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웨이트 해가지고 근육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흉곽출구에서 이게 전사각근이 굉장히 두꺼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 병이 이상한 게 또 너무 근육이 약해가지고 근육 힘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이게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적은 이제 A컵 이런 분들도 꽤 오고 반대로 막 D컵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오고 이게 그 체중하고 웨이트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진짜로 막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많이 빼보게 되고요. 너무 저리니까 찌워보기도 했는데 너무 적으면 또 아프고 그렇지. 너무 적어도 아프고요. 너무 많아도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운동하면서 식단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다 빼보고 그러니까 빼는 과정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살이 빠지는데 고통이 와가지고 그렇지. 이거 빼는 게 아닌가 하면서 다시 찌워봤는데도 저리니까 그때는 운동하면서 그거 안 저린 거 찾으려고 그 기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막 식단 많이 바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정 없고
이제 이렇게 손이 저린다 그러면 네. 보통은 목 디스크 일관 생각하잖아요. 네. 목 디스크는 MRI 찍으면 그거 딱 나와버리니까 MRI에 뭐 yes, no를 확실히 네. 뭐 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는 대개 이제 5번 목 디스크 같은 5번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저리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질 않아. 그러니까 목 디스크 아니고 MRI 또 그 저린 부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흉곽절구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돼 일단. 그렇지 않고는 이제 사람들이 또 흉곽절구 증후군은 나오질 않으니까 기계에 검사에 안 나오니까 어깨 똑같이 어깨 쪽 아닌가 하고 어깨 쪽 한참 검진을 하는데 어깨도 MRI 찍으면 딱 나와버려. MRI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깨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이 목 디스크나 흉곽절구 증후군은 손 저림부터 나타나잖아요. 네. 저리고 힘이 빠지고 어깨는 이제 통증이에요. 어깨병 통증. 통증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통증하고 저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림도 물론 통증 중에 하나지만 그리고 어깨는 뭐 이제 운동했을 때 괜찮아하면 어깨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선 진단이 뭐 진단을 해보는 의사는 그냥 쉽게 하는데 처음 보는 의사들은 좀 확진 내리기가 쉽지 않죠. 네. 그 수술 이후에 전완근에 항상 이렇게 땅땅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힘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네. 그날 오후는 좀 더 아팠던가요? 그러니까 수술 받자마자 수술 끝나자마자 이 힘줄이 그러니까 제가 도수치료도 배워가면서 재활운동을 그 운동을 같이 하면서 재활운동도 꾸준히 병행을 했는데 이 전완근에 이 힘줄만큼은 안 풀리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려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마사지도 많이 했어요? 네 엄청 많이 도수치료? 했어요. 네. 그것도 돈 많이 드는데 꽤 많이 썼죠. 몇백 썼죠. 근데 그때 이 힘줄을 풀어보겠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풀리니까 포기하다가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이게 바로 풀린 거예요. 여기 수술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러고. 왜냐면 되게 여기를 힘줄이랑 인대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안 풀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거 오른손은 기타 줄을 치는 거죠. 네, 치는 손이라서. 근데 이 힘줄이 부으면 이게 잔드는 거예요. 기타 치는 게.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쥐는 자세가 아예 안 되니까. 연주하는 도중에도 힘들었겠네. 거의 연주하는 도중에는 사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이런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에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반팔 같은 뭔가 스포츠 웨어를 하나 껴입어도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기타를 치려고 하면 여기가 눌린 느낌 때문에 이걸 신경 쓰고 이 팔에 신경 쓰면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기는 항상 눌려 있고 뭔가 누르는 느낌은 계속 들고 여기는 이렇게 맨날 부어 있고 손은 맨날 이렇게 부어 있는데 붓기는 빠지지도 않고 거의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양쪽이 오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근데 왼쪽은 괜찮았던가 봐요. 왼쪽은 정말 막 엄청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나았어요. 얘는 그냥 저리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왼쪽이 조금 더 저린 건가 하는 느낌은 약간 있는데 오른쪽은 거의 옛날처럼 아프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허리 쪽에 진단도 많이 가봤어요? 병원에? 허리 쪽에 도수치료를 꽤 많이 받았어요. 도수치료만? 심지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허리에 뭐 MRI도 찍어봤는데 MRI까지? 정상인데 네, 이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이거 정상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저려서 막 못 걸을 정도까지 힘든 정도는 아니세요라고 저한테 네,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약이나 드세요 이렇게 되죠. 진통제 진통제. 먹고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다 배워서 정말로 되게 누구보다도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술 이후에, 그러니까 수술 받자마자 골반이 맞춰졌어요. 골반이.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틀어져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걷는 게 편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뭐라고 하지? 밸런스가 맞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 오른쪽에 좀 뭐야 신경이 강직이 있는 것 같이 네. 그러다가 이제 맞춰진 거죠. 그리고 이 수술 후에 제일 그 본인이 가장 신기하게 느낀 게 여기 이쪽 근육 풀리고 어깨에 무거운 게 어깨 사라지고, 무거운 거 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걷는 게 편해진 거. 걷는 게 골반이 맞춰진 것 같고 네. 걷는 게 사라지고 숨 쉬는 거는 당연히 편해졌어요. 코 아까 비염 그게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제 부비동염 같은 증상이 사라졌고요. 어, 지금은 귀에 이명이나 이렇게 귀가 먹먹한 건 이제 없어요. 없어요. 편두통도 오른쪽은 아예 없어요. 아 왼쪽은 좀 있어요 편두통이. 그러니까 왼쪽은 약간 좀 느껴질 정도인데 그게 음악을 좀 많이 들었을 때 살짝 나고요. 근데 오른쪽에 느꼈던 증상들은 거의 지금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네. 수술 전에는 이 오른쪽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안 통하고 또 부어 있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네. 심지어 일어나면 차가웠거든요, 발이. 네, 차갑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네, 아예 없어요. 오히려 오른쪽 손이 더 뜨겁다고 느낄 정도로 열감이 있으니까. 식사할 때 젓가락질은. 젓가락질이 힘들었죠. 볼펜 글씨도 힘들고. 네, 저 글 쓰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젓가락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새 젓가락 써봤어요? 네, 써봤는데 지금은 편하게 쓰고 있어요.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은 지금 수면제 없이 정말 편하게 자고 있어요. 정말 편하게. 네, 그러니까 단 3시간을 자고 4시간을 자도 숙면을 하시네. 네, 이게 정말로 그 옛날에 느꼈던 그 수면의 질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러면 거의 15년 만에 이렇게 숙면을 하시는 거네. 네, 거의 15년 만에 고통이 이제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내가 수술 전에도 설명했지만 흉곽출구에는 이렇게 이 팔로 가는 모든 신경, 네. 또 등으로도 가는 신경 이런 데 신경이 다 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에 따라서 어디가 저리고 어디가 아프고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 이 팔로 가는 신경이 문제가 있는데 왜 코도 비염이 있고 또 귀도 네. 귀도 울고 편두통도 오고 네. 발까지 아프냐 이거지.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다 통해 있다고 봐요.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다 통해 있고 왼쪽은 왼쪽대로 다. 특별히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연결은 없지만 기능적으로 다 통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흉곽출구 원인을 제거해주면 다른 증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흉곽출구가 이게 앞에가 전사각근, 뒤에가 중사각근, 이게 1번 늑골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했다겠잖아요, 헬스. 네. 그럼 이 근육이 점점 더 세지면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누르는 거예요? 네, 더 누르는 거예요. 이게 누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전사각근 이 역할이 1번 늑골을 이렇게 호흡을 하면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올려주니까 이제 여기서 더 쪼여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쪽에 늑골 제일 가까운 신경이 4번째, 5번째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손가락. 그래서 이 증상이 제일 많아요, 이 증상. 이게 이제 거의 40~50% 되고, 또 다른 데가 눌리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엄지손가락 쪽이 제일 이게 되고, 네. 이게 증상이 한결같지 않아요. 근데 아마 우리 저기는 내가 수술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크고 전사각근도 크고 이 앞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병이 오래돼가지고 15년 되면서 여기에 염증성 세포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신경 앞쪽에. 아. 신경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신경 앞쪽에 싸고 있는 막에 이렇게 염증성 세포 같이 네. 이게 쫙 깔려 있는데 굉장히 얇은 층으로. 그래서 그걸 걷어주고 이 근육 자체를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신경이 전체적으로 편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혈관이 같이 가니까 동맥이 네. 이게 이제 여기 눌리면 혈관 여기 손이 차가워지고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렇게. 네. 낮에는 그래도 손을 움직이니까 피라도 가는데 저녁에는 안 움직이고 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가 잘 안 가니까 붓기도 하고 그렇게 차갑고. 그래서 이게 신경혈관이 동시에 지금 증상이 나오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귀, 코, 머리, 하지 이런 신경하고 다 증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해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아마 기능적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증상이 보통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 이제 만성으로 보거든요. 만성이 되면 이제 지금 수술 받은 같이 수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초기에 알면 그냥 여기 스트레칭 운동하고 재활치료하고 그러면 거의 쉽게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 병도.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 없이는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 흉곽절구 증후군의 이제 제일 문제점이 물론 이제 진단도 애매하고 복잡하지만 수술이나 치료 후에 재발이 한 20%가 나와요. 아, 재발이.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앞으로 뭐 기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한 50분 일을 하고 5분이나 10분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입원했을 때부터 했잖아요. 목을 네.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늘려주고 견갑골을 뒤에 견갑골 두 개를 맞춰줘 가지고 이게 이 흉곽절구가 이런 자세로 오는 거거든요. 아. 어깨도 앞으로 오고 목도 이렇게 하고 이 정반대 포지션을 스트레칭 쭉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깊이 해서 이 횡격막을 밑으로 쭉 내리고 이렇게 이런 운동 이것을 계속해서 한 5분 10분 하고 또 이제 한 50분 일하고 이렇게 끊어서 하셔야 돼요. 아. 일이나 생활이나 무슨 자기 직업에서 네. 이게 끊어서 일하는 컴퓨터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병이. 네. 특히 프로그래머들은 뭐 밤새고 막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한 50분이나 하고 5분 10분은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또 끊어서 하고 이러면은 많이 재발이 없고 수술하셨으니까 특히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아, 네. 그런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 다 해도 돼요. 습관만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재활 운동만 잘해주면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칭 운동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시고. 아.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주 증상이고 어깨나 뒤쪽에 또 통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건망염 막 이런 것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그 약이나 주사 치료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건 주 증상이 신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건 거의 없어졌으니까 재발 않도록만 노력하시면 돼요. 네. 아. 자기 직업이나 이런 데 아무 제한은 없어요. 네. 아. 그리고 꼭 운동 스트레칭 하시고 네. 평소 이런 자세는 꼭 피하세요. 잘 어깨 하고. 네.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꼭 필요할 때만 보세요. 스마트폰은 거의 안 하는데요. 이제 작업하다 보면 컴퓨터를 좀 쓰게 돼서. 컴퓨터는 네. 컴퓨터가 좀 낫죠, 스마트폰보다. 네. 이제 뭐 이제 수술해서 이제 보조기도 풀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한 달 간격으로 좀 오세요. 아, 한 달. 그래서 2~3개월까지 보고 괜찮으면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오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보면 괜찮아요. 아, 견과를. 네. 그 안에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등 쪽에 견갑골 쪽의 통증이나 목 뒤쪽 통증은 일을 하다 보면 그쪽에 그 건막염 때문에 아픈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흉곽출구 관계없이. 네. 그래도 흉곽출구가 이 견갑골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견갑골이 뒤로 물러나 버려요. 약해져가지고. 아, 근데 그런 거 없이 다행이고. 그리고 견갑골만 딱 오면은 진단이 더 어려워요 진짜. 흉곽출구라는 진단을 붙이기. 네. 이제 나도 어려워요 그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 견갑골만 딱 신경이 나오면. 근데 그것도 흉곽출구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우선은 한 달 간격으로 한 네. 2~3번 오시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내가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한 달 감독 동안 이제 제가 관리를 잘해서 관리 잘하고 네. 이제 병을 안 왔으니까 네. 너무 이제 위축되지 마시고 네.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